이곳에서 탈북자들의 중국 탈출이 시작된다. 버스 안에서 탈북자 일행을 찾아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이들을 취재해왔다. 날이 밝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든 영화씨. 그녀도 이번 중국 탈출에 합류한 탈북자다. 두부는 왜 먹어? 기절할 때 두부 먹고 또 많이 좋더라. 삶은 계란 하나 또 혹은 두부. 일이 딱딱 강나게 머나게 되라고. 그래서 두부를 먹는 따뜻하게. 우리도 여기 들어올 때 두부 한 번씩 안 먹고 들어왔어요. 중국식이라 저선생님. 북한을 떠날 때 먹었던 두부. 영화 씨는 그 두부를 1년 만에 다시 먹고 있다. 내일 험난한 여정을 떠날 영화 씨를 위해 어머니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 그런 걸로 나오는 사람 밖에. 엄마 박순심 씨는 영화 씨보다 중국에 먼저 들어왔다. 내 나이 또래 술집에 간 것도 많지요. 근데 나는 술집에는 내가 적응이 안 돼요. 난 내 손으로 어떻게나 벌어서 하면 했지. 그런 데 가서 이런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광고에 나왔더라고요. 화상고 무슨 채팅하는 거만 한 달에 3,000원씩 준다고. 광고는 그렇게 해요. 숨어 사는 탈북자 처지인 순심 씨는 음란 화상 채팅을 통해 생계를 이어왔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많이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많이 울었어요. 나하고 내가 그런 거까지 저도 좀 어떻게 하나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대로 안 되고. 북에서 평범했던 엄마가 이곳에서 윤락 여성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을 영화 씨. 그러나 불법 체류자인 이들이 중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화 씨가 떠나는 날 집에 식구가 늘어났다. 영화 씨 동생을 돈을 주고 탈북시킨 것이다. 두만강 건널 때 돈 200원 줘요. 중국 돈 200원 준다고 해요. 근데 지금 국경에 내가 있잖아. 뭐 돈이라면 아야 뭐 이제는 무서운 거 없다는 게란 말이야. 아야. 뭐 사생결단하고 돈이라면 사생결단하고 건네준다는 게란 말이야. 간에도 이제 이판저판 돈 없으니까 못 사니까 저때 되면 다 죽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돈이라면 거기서 막 아야. 영화 씨 동생만 북에 남겨졌던 4년. 그는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한다. 이게요. 이제 아까 옷 갈아입은 거 뒤에서 등짝 봤는데 딱 보면 정말 와이 살이라는 게 아예 없고 가죽에 이런 근육에다 가죽만 씌고 뼈 없고 살은 군살이 아예 하나도 없고 애가. 솔직히 말해서 강력도 없으면 먹었습니다. 며칠까지 굶어봤어? 그래서 하루에 가서 보통 한 끼 먹으면 조사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소희는 어떡하나 떨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가족이 상봉한 지 하루. 그러나 영화 씨는 또다시 작별을 해야 한다. 오늘 밤 영화 씨는 한 인권단체가 주선하는 중국 탈출 일행에 합류한다. 좀 떨어져 있을 다름이지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편안히 살고 응?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잖아. 내가 동생한테 진짜 미안한 게 많은데. 진짜 얘기해. 가서 일 잘 되면 되지 뭐. 나라 일 잘 되면 내가 기쁘지. 고생하고 갈 준비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다가 뭐 설사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뭐 그 정도는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뭐 매 맞고 천대받는 거 얼마든지 자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드라마 찍냐 난. 싸우지 마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이별을 앞두고 영화 씨 가족은 가족 사진을 찍었다. 첫 번째 가족 사진이다. 이것이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되는 것은 아닐지 가슴속의 불안함을 웃음으로 애써 감춘다. 내가 또 잘 간다는 소리 나는다 그랬지? 잘 가라 소리 안 하네. 조심히 해. 고마워.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딸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 누나야. 영화 씨와 가족의 이별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생각이 엄마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거기가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애 있는 동안 엄마한테 잘 하지도 못하고 속만 쑥이고 맨날 내가 인사태도를 못했는데 난 미안하고 엄마한테 그동안 잘못해서 미안해 엄마. 근데 내가 꼭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밥잘 챙겨 먹고 엄마 잘 지내요. 엄마 내가 울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엄마 먼저 끊어. 그녀가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에게 기회를 양보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취재진도 여기서부터는 탈북자들과 떨어져 움직이기로 했다. 영화 씨도 다른 탈북자 일행들과 모르는 사이처럼 거리를 두고 섰다. 마지막으로 버스에서 내린 영미 씨가 9살 민철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이것으로 탈출 일행이 모두 모였다. 이번 중국 탈출을 기획한 인권단체가 운영하는 탈북자 은신처. 복도에는 어떤 소리도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지만 문을 열자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는 평범한 집이 드러났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모두 현재 9명.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중국 경찰인 공안에게 알려준다면 언제든지 북송될 위험을 안고 있다. 문 놓고 집에서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까 옆집에서 주목될까봐 우리가 말소리도 이렇게 높여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옆집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단체 생활이다 뭐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안 되거든요. 영아 씨를 제외하면 이번 중국 탈출에 합류한 모든 탈북자가 이곳 은신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영미 씨 역시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2년이나 됐다. 그동안 영미 씨는 북한의 가족들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왔다. 동생인데? 동생도? 네. 여기가 어디예요? 알아요? 최근에는 영미 씨의 주선으로 북한에 있던 언니 가족도 중국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만난 지 몇 달 만에 또다시 동생과 이별해야 한다. 저 영숙이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갈라진 사람인데 같이 오죠. 영숙이 살고 아버지하고 하면 돈안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친절하고 깡깡 불어서 그만큼 돈이란 말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지. 알지 하는 생각. 탈출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다면 다시는 동생을 만날 수 없다. 저는 영숙이어서 만날까 기쁩니다.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좀 언제 만날까. 우리 이제 한국이랑 가서 깃발도 자선에 나오고 그때는 텔레비전 보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다가 내가 잘못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방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나 혼자 오다 이렇게 잘못된 거야. 아니 그랬을 때 옆에 사람들이 알고 여러분들을 수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아니면 또 잡혀가잖아요. 우리 혼자 잡혀가지고 또 말하면 다 잡혀가잖아요. 아셨죠? 알았죠? 일행 중에 가장 어린 9살 민철이는 한국으로 간 탈북자 출신 어머니를 따라 이번 일행에 끼었다. 이러워요 지금은. 지금은 이러워. 아프지 말아야 가지. 이제 갈 길이 먼데. 안 아프단 말이오.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응? 엄마한테 갈 거야. 아들과의 통화로 기분이 한결 나아진 민철 엄마. 보세요. 얼마나 또리또리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가는 지금 그냥 거기서 한복 입혀서 지켜주고 싶어서 지켰고. 그동안 엄마는 민철이를 북한에서 빼오기 위해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왔다.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번 탈출이 성공하면 엄마와 아들은 4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출발하는 날, 영미 씨는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눈다. 이상하리만큼 작은 울음소리들. 이들은 옆집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마음 놓고 크게 울지 못한다. 이모 얼굴도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어린 조카와 언니 부부를 두고 떠나야 하는 영미 씨는 가슴이 미어진다.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이렇게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됐다. 공안 차량이 상주하고 있는 기차역. 안전을 위해 탈북자 일행들은 모두 흩어져 이곳까지 오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행 중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열차 출발 시간까지는 단 10여 분. 드디어 탈북자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기차표가 나눠졌지만 기차는 이미 탑승 시간이 다 됐다. 차창으로 보이는 영화 씨와 영미 씨. 다행히 탈북자들은 한달음에 뛰어 모두 기차에 탔다. 우리는 이 기차로 북경부터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국경 지역인 곤명까지 갈 것이다. 기차를 탄 지 이틀째 긴급 상황이 생겼다. 휴대폰이 고장난 것이다. 이 전화기가 취재진이 탈북자들과 연락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래서 저 여자 4명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연락처를 전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객석에 있어야 할 탈북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로 옆 칸, 공안이 타고 있다. 탈북자들은 공안의 불씨 검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친 상태였다. 이렇게 잡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기타면 크게 떼내릴 심정이었어요. 떼내리고 싶어. 기차에 탔을 때도 이렇게 증명서 건너할 때도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또 걸려서 또 이북에 다시 걸려가면 또 어떻게 또 5년 이상 감옥에 가는데 어떻게 할까 많이 불안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빠져나가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압송됐다. 압송됐다가 탈출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으로 넘겨지면 끔찍한 교도소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무릎 꿇고 앉아, 또 앉아 다닌다.
그때 비 되게 많이 왔는데 이 사람이 장화 신고 와서 이제 난 발로 장화 가지고 이 옆구리 빵 차놓지 기터 와서 쫙쫙 박아놓지. 야, 이 남자라는 게 여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7, 8개지 배가 이만큼 나온 거지. 그 이제 한 푼들에서 막달 차는 운영했었는데 그 한족 자식을 배워가지고 나왔다고, 뗀놈 정자 배워가지고 나왔다고 그걸 발견 내차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정말 그게 아이가 붙어서 마지막까지 낳는다는 게 가능하겠지 뭐. 기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낸 지 사흘. 드디어 곤명역에 도착했다. 허리를 한번 핀 것도 잠시. 우리는 쉴 틈도 없이 바로 차에 몸을 실어야 했다. 곳곳에 보이는 공안. 라오스와의 국경과 가까워 중국 경찰인 공안의 경비가 삼엄하다. 최근 중국 당국은 이곳으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내고 있다. 난 잡히면 저리 안 먹고 죽을 거야. 많이 떨리지. 그러나 경비가 삼엄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서 벗어날 시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을 따라 있는 산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갈 것이다. 검문을 피해 국경 부근의 은신처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가 한 명 더 합류했다. 국경 지역의 경비 상태가 파악될 때까지 이곳 안전 가옥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번 여정을 시작하고 제대로 먹는 첫 끼. 아주 간소한 식사였지만 영화 씨를 비롯한 일행들에게는 한동안 다시 볼 수 없는 만찬일 것이다. 다음 날 저녁, 현지 안내자에게 연락이 왔다. 우리는 국경 부근 산악 지역으로 이동했다. 어둠을 틈타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깊은 밤까지 기다렸다. 오늘 밤이 중국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밤일 것이다. 영화 씨의 표정에 만감이 교차한다. 이제부터 이번 탈북 루트에서 가장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앞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 사이의 산을 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숲을 헤치며 가는 길. 위험한 여정이지만 취재진도 중국 국경을 넘는 탈출에 동행하기로 했다. 산길은 생각보다 더 미끄러웠고 발을 디디기도 힘들었다. 성인 남자인 취재진도 힘든 산행을 민철이가 견딜 수 있을까? 사실 9살 민철이에겐 지금까지도 충분히 힘든 여정이었다. 산속에 보이는 폐가는 특히 위험한 대상이다. 농민 경찰들이 잠복해 있다가 공안에게 탈북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중국과 한반도를 강타한 호우로 불어난 계곡의 물. 물살은 매섭게 다리를 휘감았다. 만약 여기서 누군가 넘어져 부상이라도 입는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를 챙길 여력이 전혀 없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물속 경사가 급격해졌다. 일정이 빠듯했지만 계곡을 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식 시간을 가져야 했다. 영미 씨는 휴지를 이용해 부상당한 다리를 동염했다. 이곳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비닐을 입을 삼아 찬 숲속에 누웠다. 지금이 아니면 라오스에 도착할 때까지 잠을 잘 수 없다. 출발한 지 8시간이요. 예상대로라면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을 넘어야 했지만 일행들은 아직 국경까지도 가지 못했다. 다시 시작된 산행. 산을 오른 지 10시간이 넘자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졌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중국? 네, 중국. 라오스? 드디어 중국에서 벗어났다. 칭얼대는 일조차 없던 민철이, 씩씩한 아이의 모습은 일행에게 위안이었다. 국경을 넘었다는 기쁨도 잠시. 올라온 길만큼 다시 라오스 쪽으로 내려가야 탈북자 일행을 태우기로 한 버스와 접선할 수 있다. 그 시각 이번 중국 탈출을 기획한 천기원 목사도 태국에서 라오스로 출발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일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긴장감 이런 말할 수도 없고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그라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죠. 국경 넘다가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린아이 같은 게 지쳐서 사막에서 결국은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최근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탈북자들에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특급 비상구로 부상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감시도 삼엄해졌다. 특히 낮에는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 드디어 접선 장소에 도착했지만 처음 만나기로 했던 시간보다 무려 3시간이나 늦었다. 혹시 접선자가 먼저 떠난 것은 아닐까? 우리를 태운 버스는 이곳에서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 지역인 메콩강까지 라오스를 종단하게 된다. 우리는 단속을 피해 차량을 갈아타고 다시 메콩강 쪽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꼬박 20시간을 달려야 한다. 라오스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국경 지역의 검문을 특히 강화시켰고 탈북자들이 발각되면 북송시키고 있다.
중국에 비해 탈북자에게 비교적 안전했던 이 지역도 이제 안심할 수 없다. 차가 달리기 시작한 지 10여 시간. 탈북자들이 멀미를 하기 시작했다. 영화 씨도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다. 탈북자들은 모두 이 정도의 험난한 여정을 각오한 듯하다. 무엇이 이들을 모든 것을 감수할 정도로 절실하게 만든 것일까? 오랫동안 고립 정책을 써온 북한.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 침체에 놓여 있다. 특히 몇 년간 여름마다 계속된 수해 피해로 북한은 최근 여러 국제기구에 긴급 구호를 공식 요청했다. 미국에서라면 한국에서라면 세게 개신야에 들어온다는데 우린 배우라면 다 못 봤습니다. 그 암만 뭐 세대주나가 암만 이래도 배고프라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또 혹시 우리 그렇게 고생해서 이거까지 어떻게 풀어매기겠습니까? 암만 뻐둑질해도 배고프도 없지 않을까.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같은 게 아무개나 먹어도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의 분배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기본 경제. 까보다 된다. 그런 그 구조가 깨지면서 주민들은 이탈하기 시작했다. 비닐봉지, 비닐세르지에다가 이렇게 야를 얹어서 그걸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닐 이런 그 옷이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일단 발에다 여서 이 가지고 올리고요. 젖지 않겠어요 몸이. 그렇게 하면 높이 없고. 그렇게 하고 넘어왔는데 그래도 되게 물이 새 들어가서 절반 젖었을 때 몸이 젖어드니까 열이 나네. 어떻게 우는지 막 한 2, 3일 그래서 죽게 알았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차는 겨우 멈춰섰다. 얼마 안 되는 정차 시간이지만 요동치지 않는 차에서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얼마나 잤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차가 정차된 주변의 계곡.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다시 출발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반 이상이나 남았다. 남은 길도 검문소가 없는 해발 3,000m가 넘는 산길을 이용해야 한다. 또다시 시작된 강행군. 영화 씨를 비롯한 일행들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최연소 일행인 민철이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다. 더 이상은 9살 어린아이가 견디기에 무리다. 라오스의 산길을 따라 달린 지 20시간.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메콩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일행들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됐다. 네. 먹어줄까? 민철이는 이제 물도 마시기 힘들다. 이거 먹어야 약 먹지? 그렇게 울면 더 아픈 거야. 빨리. 울면 더 아프다니까. 빨리 전술이 먹어야지. 맛있다. 이거 정말. 언니, 뭐 좀 안 먹을래요? 괜찮아? 너 뭐 먹어야 되지 않아? 엄마. 싫어. 일행은 대부분 복통과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 영화 씨도 며칠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내 맘물지? 뿐만 아니라 산을 넘으면서 입은 상처도 아직 제대로 치료 못한 상태였다. 취재진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된 여정이었다. 이렇게 살아도 꼭 가고 싶어? 네. 무엇 때문에? 살기가 너무 어렵고 거기서 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두만강. 멀리 중국으로 건너오는 두 사람이 보인다. 이곳은 북한군 초소가 삼엄한 경비를 하는 지역. 그러나 이들은 태연히 강을 넘고 있다. 이렇게 강을 넘어온 탈북자 중에 여성은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 오지로 팔려가기도 한다. 그 농촌에 내가 7,000원에 팔려갔는데 그곳에 팔려가니까 그게 한족 사람들이 우린 너로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우리 며느리다 알고 아들이 벙어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벙어리인데 장가 갈 수가 없어서 너로 돈 주고 싸왔다. 팔려간 탈북 여성들 중에 상당수는 아이를 낳고 살다가도 결국 적응을 못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서 또 다른 비극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농촌에서 도망친 탈북 여성들이 많이 흘러들어갔다는 곳에 잠입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율랑 여성들. 잠시 후 한 여성이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낮에 소리는 새 듣고 밤에 소리는 쥐 듣는다고. 어떻게든 새 말을 다 생각한다. 우린 나 여기서 살아도 절대로 남들 여기 사람들이 뭐 진댕이를 영해도 나는 모른 척. 먹고 사는 것은 조금 좋아졌지만 이곳에서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을 감춘 채 불안하게 살아야 한다. 일명 쪽방으로 불리는 성매매업소. 계세요? 이곳에서도 쉽게 또 다른 탈북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중 한 여성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집이 원전 회령인가? 무슨? 아니, 바닷가. 이런 약값은 누가 내? 제 동사요. 아니, 이거를 왜 개인 돈으로 사냐고? 다 사요. 돈이가 벌지. 지난해 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첸캉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 현재 중국 내 숨어있는 탈북자는 약 3만 명. 불법 월경자로 분류되는 탈북자는 모두 강제 북송 대상자고 이들은 중국에서 한 인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내가 제일
라오스의 마지막 은신처. 이제 밤이 되면 강을 넘어 태국으로 갈 것이다. 일행들에게선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무사히 씨는 지금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민철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일도 그때도 무사히 가게 해주고 엄마 얘기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 엄마 얘기했어요. 엄마 무슨 얘기 했어요? 문제 무사히 가게 했어요. 엄마 가는 데까지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들에게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가족일 것이다. 다 넘어왔고 이제 조금만 가면 태국이라네. 걱정 많이 했지. 우리 있잖아. 새벽에 11시, 12시부터 있잖아. 낮에 4시, 5시 그때까지 걸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근데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하니까 힘이 막 섰더라. 응? 드디어 안내자에게서 기별이 왔다. 메콩강가로 이동이다. 탈북자 일행은 숨소리마저 죽였다. 그동안 침착했던 영화씨의 눈빛에서도 쉽게 두려움을 읽을 수 있다. 가서 물 건너가기만 하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이때까지 온 게 뭐랄까 좀 금지스럽기도 하고 한쪽으로 또 잘할 수 있을까 떨리기도 하고. 라오스의 메콩강가. 이곳만 넘으면 태국이다. 무섭고 떨려요. 현지 안내자가 먼저 강 가까이로 나갔다. 정체불명의 뱃소리에 일행을 막아서는 안내자. 다행히 그 뱃소리는 우리를 태국까지 데려다줄 접선자의 배였다. 폭이 1m도 안 되는 작고 허름한 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배가 뒤집히면 쉽게 메콩강의 악어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온몸에 힘을 줬고 함께 배에 있던 그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다. 잡힐 듯 보이는 불빛. 이제 태국이다. 무사히 태국 땅을 밟은 일행. 우리는 어둠으로 몸을 숨겼다. 심양을 출발한 지 일주일. 우리는 드디어 이번 중국 탈출을 기획한 천규원 목사를 만났다. 태국의 은신처로 가는 버스 안에서 취재진은 탈북자들을 만나고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에서 편안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태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천지남을 찾은 민철이. 엄마 얼굴 배웠나? 둘다 때렸는데 어떻게 했나? 이런 거 있잖아. 탈탈하는 거 이런 거. 카메라로 사진으로 엄마가 알아보겠대 사진 보고? 네. 사진 봐주세요. 엄마가 딱 똑같아요 사진가. 그러나 중국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저 잘 왔어요. 건강하시죠? 네.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울고 있어요. 왜 말을 못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건 영화 씨. 난 괜찮아. 다 엄마가 기도해준 덕분에 편안히 왔어. 엄마 미안해. 나의 엄마 은교래도 그리운 엄마 가고 싶어라 정든에 한달음에 달려가보라 영화 씨는 자꾸만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대출 여비를 벌기 위해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엄마. 그리고 그 돈을 모두 털어 영화 씨에게 내어준 엄마. 그렇게 오고 싶던 땅에서 영화 씨가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중국에 남은 엄마였다. 천규원 목사에게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하루 전에 네, 월요일 아침에 도착하기로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적이 어떻게 됐는지. 중국에서도 여기저기서 검색이 지금 심하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나오긴 나오네요. 다시 찾아간 중국의 탈북자 은신처. 홍사가 다른 건데 이쪽 지구 담이에요. 다 중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딜 끄는 거야? 방금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 담배 피우다 터진 거지. 중국 경찰에게 잡혔다면 이미 복송됐을지 모른다. 요번에 만약에 잡혔으면은 100%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잖아. 넌 죽을지 살지 모르지. 그 중에서 지금 두 번째 지금 갔다가 다시 온 애도 있어요?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이 같은 경우는 건너가면 이제 그런 지는 영영 만나 죽을지도 모르겠네. 죽을지도 모르지. 우리는 은신처에 있던 아이들을 찾아갔다. 중국에서 태어난 국적이 없던 아이들은 중국 공안에게 끌려갔다가 다행히 풀려났다. 너희들 있을 때 집에 누가 왔어? 집에? 경찰. 이렇게 채우는 거 이렇게 못 움직여요.
못 꺼내요. 못 꺼내요. 실제로 한 거예요. 확인 결과 아이들을 제외한 탈북자들은 모두 북송돼 도문의 교도소로 보내졌다. 과연 이들이 다시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자기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애기 엄마가 그래가면서 막 울고, 우는 처참하게 말도 못하고, 이제는 가도 살아올 수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위협과 또 이북에 대한 감옥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그런 것들로 시작해가지고 엄마가 오니까 또 애기도 울고. 그래서 미안했어. 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한국행을 선택한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으로 향한다. 아직 언니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영미 씨는 함께 가지 않고 이곳에 남는다. 조금만 앉고 있어요. 민철이도 오늘만큼은 풀이 죽었다. 탈출 내내 자신을 돌봐주던 영미 씨는 친누나 이상이었다. 영화 씨도 영미 씨를 두고 가는 것이 못내 미안하다. 그러나 대사관으로 가는 이들에게도 험난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태국에서 한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 380여 명. 아직 이들의 탈출은 끝나지 않았다. 흘러 들어갔다는 곳에 잠입했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율랑 여성들. 잠시 후 한 여성이 자신이 탈북자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낮에 소리는 새 듣고 밤에 소리는 쥐 듣는다고. 어떻게든 새 말을 다 생각한다. 우린 난 여기서 살아도 절대로 남들 여기 사람들이 뭐 군대기를 영해도 나는 모른 척. 먹고 사는 것은 조금 좋아졌지만 이곳에서도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신분을 감춘 채 불안하게 살아야 한다. 일명 쪽방으로 불리는 성매매업소. 계세요? 이곳에서도 쉽게 또 다른 탈북 여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중 한 여성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집이 온천이에요? 해변인가? 무슨? 아니, 바닷가. 이런 약값은 누가 내? 제 동사죠. 아니, 이거를 왜 개인 돈으로 사냐고? 다 살면 버리가 버리대.
지난해 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첸캉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 현재 중국 내 숨어있는 탈북자는 약 3만 명. 불법 월경자로 분류되는 탈북자는 모두 강제 북송 대상자고 이들은 중국에서 한 인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라오스의 마지막 은신처. 이제 밤이 되면 강을 넘어 태국으로 갈 것이다. 일행들에게선 극도의 긴장감이 흘렀다.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항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무사히 시는 지금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다행히 건강을 회복한 민철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일도 그때도 무사히 거기에 태국 가세요. 엄마 얘기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 엄마 얘기했어요. 엄마 무슨 얘기했어요? 문제 무사히 가게 했어요. 엄마 가는 데까지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모. 이들에게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가족일 것이다. 다 넘어왔고 이제 조금만 가면 태국이라네. 걱정 많이 했지. 우리 있잖아. 새벽에 11시, 12시부터 있잖아. 낮에 4시, 5시 그때까지 걸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근데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하니까 힘이 막 섰더라. 응? 드디어 안내자에게서 기별이 왔다. 메콩 강가로 이동이다. 탈북자 일행은 숨소리마저 죽였다. 그동안 침착했던 영화 씨의 눈빛에서도 쉽게 두려움을 읽을 수 있다. 가서 물 건너가기만 하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이때까지 온 게 뭐랄까 좀 긍지스럽기도 하고 한쪽으로 또 잘할 수 있을까 떨리기도 하고. 라오스의 메콩 강가. 이곳만 넘으면 태국이다. 무섭고 떨려요. 현지 안내자가 먼저 강 가까이로 나갔다. 정체불명의 뱃소리에 일행을 막아서는 안내자. 다행히 그 뱃소리는 우리를 태국까지 데려다줄 접선자의 배였다. 폭이 1m도 안 되는 작고 허름한 배.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배가 뒤집히면 쉽게 메콩강의 악어밥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온몸에 힘을 줬고 함께 배에 있던 그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다. 잡힐 듯 보이는 불빛. 이제 태국이다. 무사히 태국 땅을 밟은 일행. 우리는 어둠으로 몸을 숨겼다.
지명을 출발한 지 일주일. 우리는 드디어 이번 중국 탈출을 기획한 천규원 목사를 만났다. 태국의 은신처로 가는 버스 안에서 취재진은 탈북자들을 만나고 처음으로 그들의 얼굴에서 편안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태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천진함을 찾은 민철이. 엄마 얼굴 기억나? 둘다 떼어준 데도 기억나? 이런 거 있잖아. 탈탈하는 거 이런 거. 카메라로 사진으로 엄마 알아보겠지? 사진 보고? 네. 사진 써주세요. 엄마가 딱 똑같아요 사진가. 그러나 중국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저 잘 왔어요. 건강하시죠? 네.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울고 있어요. 왜 말을 못했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났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건 영화 씨. 나 괜찮아. 다 엄마가 기다려준 덕분에 편안히 왔어. 엄마 미안해. 오늘 밤 이곳에서 탈북자들의 중국 탈출이 시작된다. 버스 안에서 탈북자 일행을 찾아냈다. 우리는 얼마 전부터 이들을 취재해왔다. 날이 밝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든 영화씨. 그녀도 이번 중국 탈출에 합류한 탈북자다.
두부는 왜 먹어? 길 떠날 때 두부 먹고 떠나기 좋대요. 삶은 계란 하나 또 혹은 두부. 일이 딱딱 강나게 먼하게 되라고. 그래서 두부를 먹는 거야. 따뜻하게. 우리도 여기 들어올 때 두부 한 번씩 딱 먹고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저 선생님. 북한을 떠날 때 먹었던 두부. 영화 씨는 그 두부를 1년 만에 다시 먹고 있다. 내일 험난한 여정을 떠날 영화 씨를 위해 어머니는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 그런 걸로도 나오는 사람 밖에. 엄마 박순심 씨는 영화 씨보다 중국에 먼저 들어왔다. 내 나이 또래 술집에 간 것도 많지요. 근데 나는 술집에는 내가 적응이 안 돼요. 난 내 손으로 어떡하나 벌어서 하면 했지. 그런 데 가서 이런 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광고에 나왔더라고요. 화상고 무슨 채팅하는 거만 한 달에 3,000원씩 준다고. 광고는 그렇게 해요. 숨어 사는 탈북자 처지인 순심 씨는 음란 화상 채팅을 통해 생계를 이어왔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많이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많이 울었어요. 나하고 내가 그런 거까지 저도 좀 어떻게 하나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대로 안 되고. 북에서 평범했던 엄마가 이곳에서 율락여성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을 영화 씨. 그러나 불법 체류자인 이들이 중국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화 씨가 떠나는 날 집에 식구가 늘어났다. 영화 씨 동생을 돈을 주고 탈북시킨 것이다. 두만강 건널 때 돈 200원 줘요. 중국 돈 200원 준다고 해요. 근데 지금 북경도 내가 있잖아. 뭐 돈이라면 아야 뭐 이제는 무서운 거 없다는 기란 말이야. 아야. 뭐 사생결단하고 돈이라면 사생결단하고 건네준다는 기란 말이야. 가는데 이제는 이판저판 돈 없으니까 못 사니까 세대 되면 다 죽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돈이라면 그저 막 아야. 영화 씨 동생만 북에 남겨졌던 4년. 그는 심각한 생활고를 겪었다고 한다. 이게 이제 아까 옷 갈아입는 거 뒤에서 등짝 봤는데 딱 보면 정말 와이 살이라는 게 아예 없고 가죽에 이런 하결은 근육에다 가죽만 씌고 뼈 없고 살은 군살이 아예 하나도 없고 애가. 솔직히 말해서 강대학도 술 안 먹었습니다. 며칠까지 굶어봤어? 그래서 하루에 가서 보통 한 끼 먹으면 조사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 소희는 어떡하나 떨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가족이 상봉한 지 하루. 그러나 영화 씨는 또다시 작별을 해야 한다. 오늘 밤 영화 씨는 한 인권단체가 주선하는 중국 탈출 일행에 합류한다. 좀 떨어져 있을 다름이지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편안히 살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잖아. 내가 동생한테 진짜 미안한 게 많은데. 진짜 얘기해. 가서 일 잘 되면 되지 뭐. 나라 일 잘 되면 내가 기쁘지. 고생하고 갈 준비는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다가 뭐 설사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뭐 그 정도는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뭐 매 맞고 천대 받는 거 얼마든지 자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고 드라마 찍냐 나. 좋아하잖아요. 아니 괜찮아 이게. 이별을 앞두고 영화 씨 가족은 가족 사진을 찍었다. 첫 번째 가족 사진이다. 이것이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되는 것은 아닐지 가슴속의 불안함을 웃음으로 애써 감춘다. 내가 또 잘 간다는 소리는 안 한다 그랬지? 잘 가는 소리 안 하는데. 조심히. 고마워. 항상 가슴 깊이 새기고 딸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 누나요.
영화 씨와 가족의 이별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생각이. 엄마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거기가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애 있는 동안 엄마한테 잘 하지도 못하고 속만 쑥이고 맨날. 내가 인사 제대로 못했는데 난 미안하고 엄마한테 그동안 잘못해서 미안해 엄마. 근데 내가 꼭 잘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밥잘 챙겨 먹고 엄마 잘 지내요. 엄마 내가 울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엄마 먼저 끊어. 그게 아이가 붙어서 마지막까지 낳는다는 게 가능하겠지 뭐. 기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낸 지 사흘. 드디어 곤명역에 도착했다. 허리를 한번 핀 것도 잠시. 우리는 쉴 틈도 없이 바로 차에 몸을 실어야 했다. 곳곳에 보이는 공안. 라오스와의 국경과 가까워 중국 경찰인 공안의 경비가 삼엄하다. 최근 중국 당국은 이곳으로 탈출하는 탈북자들을 철저하게 색출해내고 있다. 난 잡히면 저리 안 먹고 죽을 거야. 많이 떨리지. 그러나 경비가 삼엄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에서 벗어날 시간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을 따라 있는 산을 넘어 라오스로 들어갈 것이다. 검문을 피해 국경 부근의 은신처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안내자가 한 명 더 합류했다. 국경 지역의 경비 상태가 파악될 때까지 이곳 안전 가옥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번 여정을 시작하고 제대로 먹는 첫 끼. 아주 간소한 식사였지만 영화 씨를 비롯한 일행들에게는 한동안 다시 볼 수 없는 만찬일 것이다. 다음 날 저녁, 현지 안내자에게 연락이 왔다. 우리는 국경 부근 산악 지역으로 이동했다. 어둠을 틈타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깊은 밤까지 기다렸다. 오늘 밤이 중국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밤일 것이다. 영화 씨의 표정에 만감이 교차한다. 이제부터 이번 탈북 루트에서 가장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앞서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 사이의 산을 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숲을 헤치며 가는 길. 위험한 여정이지만 취재진도 중국 국경을 넘는 탈출에 동행하기로 했다. 산길은 생각보다 더 미끄러웠고 발을 디디기도 힘들었다. 现在最近下雨水大，不下雨嘛？不下雨也好吧。不下雨嘛？现在今天慢慢的。 성인 남자인 취재진도 힘든 산행을 민철이가 견딜 수 있을까? 사실 9살 민철이에겐 지금까지도 충분히 힘든 여정이었다.
산속에 보이는 폐가는 특히 위험한 대상이다. 농민 경찰들이 잠복해 있다가 공안에게 탈북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중국과 한반도를 강타한 호우로 불어난 계곡의 물. 물살은 매섭게 다리를 휘감았다. 만약 여기서 누군가 넘어져 부상이라도 입는다 하더라도 누구도 그를 챙길 여력이 전혀 없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물속 경사가 급격해졌다. 일정이 빠듯했지만 계곡을 넘다가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휴식 시간을 가져야 했다. 영미 씨는 휴지를 이용해 부상당한 다리를 동염했다. 이곳에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비닐을 입을 삼아 찬 숲속에 누웠다. 지금이 아니면 라오스에 도착할 때까지 잠을 잘 수 없다. 출발한 지 8시간이요. 예상대로라면 중국과 라오스의 국경을 넘어야 했지만 일행들은 아직 국경까지도 가지 못했다. 다시 시작된 산행. 산을 오른 지 10시간이 넘자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졌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중국? 중국. 라오스? 드디어 중국에서 벗어났다. 칭얼대는 일조차 없던 민철이 씩씩한 아이의 모습은 일행에게 위안이었다. 국경을 넘었다는 기쁨도 잠시. 올라온 길만큼 다시 라오스 쪽으로 내려가야 탈북자 일행을 태우기로 한 버스와 접선할 수 있다. 그 시각 이번 중국 탈출을 기획한 천기원 목사도 태국에서 라오스로 출발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일을 시작할 때나 마칠 때 그 긴장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언제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죠. 국경 넘다가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린아이 같은 게 지쳐서 사막에서 결국은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최근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어지는 루트가 탈북자들에게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특급 비상구로 부상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감시도 삼엄해졌다. 특히 낮에는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사냥감이 될 수도 있다. 드디어 접선 장소에 도착했지만 처음 만나기로 했던 시간보다 무려 3시간이나 늦었다. 혹시 접선자가 먼저 떠난 것은 아닐까? 우리를 태운 버스는 이곳에서 라오스와 태국의 국경 지역인 메콩강까지 라오스를 종단하게 된다.
우리는 단속을 피해 차량을 갈아타고 다시 매풍강 쪽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꼬박 20시간을 달려야 한다. 라오스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국경 지역의 검문을 특히 강화시켰고 탈북자들이 발각되면 북송시키고 있다. 중국에 비해 탈북자에게 비교적 안전했던 이 지역도 이제 안심할 수 없다. 차가 달리기 시작한 지 10여 시간. 탈북자들이 멀미를 하기 시작했다. 영화 씨도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다. 탈북자들은 모두 이 정도의 험난한 여정을 각오한 듯하다. 무엇이 이들을 모든 것을 감수할 정도로 절실하게 만든 것일까? 오랫동안 고립정책을 써온 북한. 북한은 현재 심각한 경제 침체에 놓여 있다. 특히 몇 년간 여름마다 계속된 수해 피해로 북한은 최근 여러 국제기구에 긴급 구호를 공식 요청했다. 미국에서라면 한국에서라면 세게 개신야에 들어온다는데 우린 배고프라면 다 못 봤습니다. 그 아만 뭐 세대주나가 아만 이래도 배고프라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또 혹시 우리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거까지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아만 뻐둑질해도 배고프도 없지 않을까. 뭐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같은 게 아무개나 먹어도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라의 분배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기본 경제. 그런 그 구조가 깨지면서 주민들은 이탈하기 시작했다. 비닐봉지, 비닐세르지에다가 이렇게 야를 꽂아서 뿌리 뽑고 왔어요. 그래서 비닐 이런 그 옷이라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일단 발에다 넣어서 이까지 올리고요. 젖지 않게 해서 몸이. 그렇게 하면 높이 없고 그렇게 하고 넘어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물이 새 들어가서 절반 젖었을 때 몸이 젖었으니까 열이 나네. 어떻게 우는지 막 한 2, 3일 그래서 죽게 알았습니다. 새벽이 돼서야 차는 겨우 멈춰섰다. 얼마 안 되는 정차 시간이지만 요동치지 않는 차에서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얼마나 잤을까? 다시 눈을 떴을 땐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차가 정차된 주변의 계곡. 깨끗한 물로 세수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다시 출발이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반 이상이나 남았다. 남은 길도 검문소가 없는 해발 3,000m가 넘는 산길을 이용해야 한다. 또다시 시작된 강행군. 영화 씨를 비롯한 일행들의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哎，叔叔，这个要擦的还是吃的呀？吃的吃的。吃的。那个小孩，那个小男孩，那个是吃的。啊。
특히 최연소 일행인 민철이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다. 더 이상은 9살 어린아이가 견디기에 무리다. 라오스의 산길을 따라 달린 지 20시간. 드디어 최종 목적지인 메콩강이 눈앞에 펼쳐졌다. 일행들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됐다. 네. 먹어줄까? 민철이는 이제 물도 마시기 힘들다. 이거 먹어야 약 먹지? 그렇게 울면 더 아픈 거야. 빨리. 울면 더 아프다니까. 빨리 천천히 먹어야지. 맛있다. 이거 정도. 언니, 뭐 좀 안 먹을래요? 괜찮아? 너 뭐 먹어야 되지 않아? 엄마, 싫어. 일행은 대부분 복통과 열병에 시달리고 있다. 영화 씨도 며칠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내 맘물지? 뿐만 아니라 산을 넘으면서 입은 상처도 아직 제대로 치료 못한 상태였다. 취재진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된 여정이었다. 이렇게 살아도 꼭 가고 싶어? 네. 무엇 때문에? 살기가 너무 어렵고 거기서 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중국과 북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두만강. 멀리 중국으로 건너오는 두 사람이 보인다. 이곳은 북한군 초소가 삼엄한 경비를 하는 지역. 그러나 이들은 태연히 강을 넘고 있다. 이렇게 강을 넘어온 탈북자 중에 여성은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 오지로 팔려가기도 한다. 그 농촌에 내가 7,000원에 팔려갔는데 그곳에 팔려가니까 그게 한족 사람들이 우린 너로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우리 며느리다 알고 아들이 벙어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벙어리인데 장가 갈 수가 없어서 너로 돈 주고 싸왔다. 팔려간 탈북 여성들 중에 상당수는 아이를 낳고 살다가도 결국 적응을 못하고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서 또 다른 비극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농촌에서 도망친 탈북 여성들이 많이 그녀가 애써 담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에게 기회를 양보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 취재진도 여기서부터는 탈북자들과 떨어져 움직이기로 했다. 영화 씨도 다른 탈북자 일행들과 모르는 사이처럼 거리를 두고 섰다. 마지막으로 버스에서 내린 영미 씨가 9살 민철이를 데리고 나타났다. 이것으로 탈출 일행이 모두 모였다. 이번 중국 탈출을 기획한 인권단체가 운영하는 탈북자 은신처. 복도에는 어떤 소리도 불빛도 새어나오지 않았지만 문을 열자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는 평범한 집이 드러났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모두 현재 9명.
모두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중국 경찰인 공안에게 알려진다면 언제든지 북송될 위험을 안고 있다. 못 놓고 집에서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까 옆집에서 주목될까봐 우리가 말소리도 이렇게 높여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옆집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단체 생활이다 뭐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안 되거든요. 영화 씨를 제외하면 이번 중국 탈출에 합류한 모든 탈북자가 이곳 은신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영미 씨 역시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2년이나 됐다. 그동안 영미 씨는 북한의 가족들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왔다. 동생이신데? 한국도? 네. 여기가 어디예요? 알아요? 최근에는 영미 씨의 주선으로 북한에 있던 언니 가족도 중국으로 넘어왔다. 그러나 만난 지 몇 달 만에 또다시 동생과 이별해야 한다. 저 영수이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갈라진 사람들 같이 고저 멀쩡해 살고 아버지하고 하면 돈안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친절하고 깡깡 벌어서 그만큼 돈이란 말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지. 알지 하는 생각. 탈출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다면 다시는 동생을 만날 수 없다. 저는 용수리여서 만날까 기쁜다. 꿈꿨어 지금. 저는 좀 언제 만날까. 우리 이제 한국이랑 가서 깃발도 자선에 나오고 그때는 텔레비전 광고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잊어버렸네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다가 내가 잘못됐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랬을 때 상대방을 얘기하면 안 된다. 누구를. 나 혼자 오다 이렇게 잘못된 거야. 아니? 그랬을 때 이 옆에 사람들이 알고 여러분들을 수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아니면은 또 잡혀가잖아요. 우리 혼자 잡혀가도 또 말하면 다 잡혀가잖아요. 아셨죠? 알았죠? 일행 중에 가장 어린 9살 민철이는 한국으로 간 탈북자 출신 어머니를 따라 이번 일행에 끼었다. 이러워요 지금은. 지금은 이러워. 아유 아프지 말아야 가지. 이제 갈 길이 먼데. 안 아프단 말이오. 그러니까 아프지 마라. 응? 엄마한테 갈 거야. 아들과의 통화로 기분이 한결 나아진 민철 엄마. 보세요. 얼마나 또리또리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여가는 지금 그냥 거기서 한복 입혀서 지켜주고 싶어서 지켰고. 그동안 엄마는 민철이를 북한에서 빼오기 위해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온다.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번 탈출이 성공하면 엄마와 아들은 4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출발하는 날, 영미 씨는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눈다. 이상하리만큼 작은 울음소리들. 이들은 옆집의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마음 놓고 크게 울지 못한다. 이모 얼굴도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어린 조카와 언니 부부를 두고 떠나야 하는 영미 씨는 가슴이 미어진다. 남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 이렇게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됐다. 공안 차량이 상주하고 있는 기차역. 안전을 위해 탈북자 일행들은 모두 흩어져 이곳까지 오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행 중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열차 출발 시간까지는 단 10여 분. 드디어 탈북자들이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기차표가 나눠졌지만 기차는 이미 탑승 시간이 다 됐다. 차창으로 보이는 영화 씨와 영미 씨.
다행히 탈북자들은 한달음에 뛰어 모두 기차에 탔다. 우리는 이 기차로 북경부터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국경 지역인 곤명까지 갈 것이다. 기차를 탄 지 이틀째 긴급 상황이 생겼다. 휴대폰이 고장난 것이다. 이 전화기가 취재진이 탈북자들과 연락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래서 저 여자 4명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연락처를 전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객석에 있어야 할 탈북자들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바로 옆 칸 공안이 타고 있다. 탈북자들은 공안의 불시 검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친 상태였다. 이렇게 잡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기타면 크게 떼내릴 심장이었어요. 떼내리고 싶어. 기차에 탔을 때도 이렇게 증명서를 할 때도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또 걸려서 또 이북에 다시 끌려가면 또 어떻게 또 5년 이상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할까 많이 불안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을 빠져나가다가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한으로 압송됐다. 압송됐다가 탈출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으로 넘겨지면 끔찍한 교도소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무릎 꿇고 앉아 도망다. 그때 비 되게 많이 왔는데 이 사람이 장화 신고 와서 이제 난 발로 장화 가지고 이 옆구리 빵 차놓지 기토 와서 쫙쫙 박아놓지. 야, 이 남자라는 게 여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7, 8개지 대갈만큼 나온 거지. 그 이제 한 분들에서 막달 차는 운행했었는데 그 한족 자식을 배워가지고 나왔다고, 뗀놈 정자 배워가지고 나왔다고 그걸 발로 내차고 차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